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이솝우화 읽으신 분들 많죠. 이솝우화에는 지금도 이렇게 회자되는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박쥐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박쥐는 잘 때 거꾸로 매달려서 자기 때문에 새는 새인데 꼭 모습이 쥐처럼 생겼죠. 그래갖고 박쥐는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새라고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새들의 왕국과 동물의 왕국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죠. 그러자 동물의 왕국과 새들의 왕국이 서로 박쥐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 라고 하다 보니까 박쥐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결국에는 아무 곳에서도 붙지 못하고 동굴 속으로 피해서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어제 제가 치료를 받은 그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됐길래 채 2년 만에 우리나라가 박쥐 같은 신세가 됐는지. 2년이면 730일이죠. 뭐 5월에서 한 며칠 전 지나서 770일 만에 나라 전체를 박쥐처럼 만들었죠. 그 박쥐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일본의 오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G20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한테 한 말이래요. 우리는 지금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이 어렵다. 저는 이 아침에 새벽에 이 문장을 보면서 경악을 했어요. 이런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이 말을 들은 시진핑이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시진핑이는 쟤네들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이 어려우니까 압력을 좀 더 가하면 우리 쪽으로 넘어오겠군 이럴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시진핑이가 사드 문제를 또 꺼냈죠. 사드 문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이미 경북 성주에 들어와서 설치 끝내고 뭐 지금 그 운영하는 군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박쥐는 항상 공격을 받죠. 새들의 왕국과 동물의 왕국으로부터. 너 어느 편에 살래? 그러니까 저는 선택하기 어려워요. 스스로 박쥐를 자처했죠. 아무리 국제 감각 또는 외교 감각이 없어도 이런 소리를 중국 황제라는 시진핑이 앞에서 내뱉어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아주 창피스럽게 만든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일본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사람들이 지난번 방일 때와는 다르죠. 그 다음에 유일하게 개최국인 일본 정상과의 정상회담도 없습니다. 왜? 생떼를 부렸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떼를, 어거지를. 그 생떼와 어거지를 부린 이유가 뭡니까? 국내에서는 잘 통하니까 부려왔는데 외국 사회에서 나가면 말도 안 통하죠, 그런 건. 통할 리가 없죠. 씨도 안 맥힌다 그러죠, 그런 건. 외국이 이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식의 나라들입니까? 철저한 질서와 철저한 계약 관계로 다져지고 다져진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한테 생떼 어거지 뭐 걸핏하면 무슨 일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죠. 러시아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거는 지금 북한에서 보는 벌목공들밖에 없어요. 우리하고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틈만 나면 러시아에 끼어들 틈만 하지.
미국. 저희는 지금 이제 모든 정보를 차단당했어요. 지금 일본하고 저희하고 한일 정보 교환 협정이라고 맺고 있는 거 아시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수가 높아도 10배는 높아요. 그 수단 내 깊이나 치밀함에 있어서. 그런데 그걸 갖고 마치 우리가 한일 강제 무슨 병합조약 맺듯이 일부 무지한 국민들이 흥분했죠. 그럼 우리한테 분명히 득이 되는 일인데 흥분을 해요. 마치 일본과 군사적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런 걸 또 이용한 정치의 세력이 있었죠. 우리는 지금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국가인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유, 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자 북한이 치명타를 내렸죠. 북한의 외무성 미국 국장이라는 자가 조미 대화는, 즉, 북한과 미국이 대화는 남조선 당국이 참견한 문제가 전혀 아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연락할 일이 있으면 둘 간의 연락 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직접 마주하면 되는 것인데, 남조선 당국을 통화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지난 26일 내비친 미북 중재역할 구상을 북한의 일개 국장급 간부가 대놓고 부정한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운전사 문재인 해고, 운전사 문재인을 해고한다, 이런 선언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2년 1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해온 거는 뭡니까? 적폐 수사랍시고 온 전 정권의 사람들 붙잡아다가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수사하고 검찰 포토라인으로 부르고 정작 잡아야 될 사람은 못 잡아요, 또 지금. 그리고 주변 사강에서는 왕따 나당하고 박쥐 취급당하고. 아유, 정말. 그러면서도 허허거리고 웃고 다니는 거 보면 참 속도 좋아요. 이게 중국의 정상이라는 인간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기 어렵다. 그러면 시진핑이랑 자기 부하들 시켜서, 야, 빨리 얘들이 압력이 더 필요하시단다. 빨리 더 압력 가야 되려라. 그러겠죠. 여보세요. 김정은 믿는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북한은 참결말하고 니네 집안이나 챙겨라. 아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 나오네요. 두 번째 기사입니다. 북중러대 미일구도 뚜렷한데 한국은 북한 의중에 귀동냥하는 시대. 그 뒷면을 보면요. 아베가 시진핑이한테 내년에 벚꽃 필 때 초청하고 싶다니까 굿 아이디어. 이런 얘기는 뭡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을 만만치 않은 상대로 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일본에 가서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일본 게이오 대학이라고 이제 미타구에 있는 게이오 대학이 있고 후지사와라는 지방의 분교가 있는데, 미타에 있는 게이오 의숙, 즉 예전에 게이오 의숙으로 시작된 게이오 대학은 후쿠자와 유기치라고 정한론의 정신적인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세운 학교입니다. 옛날에 세워서 그런지
굉장히 그 크기 자체가 거기서 크지도 않고 고색 창연한 건물인데, 제가 그곳에 다니면서 가장 즐거웠던 일 중에 하나가 일본의 서점가를 산책하는 거예요. 뭐 걸어가기가 좀 거리는 있는데 뭐 지하철을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 시간이 날 때 뭐 벚꽃 구경 삼아 가면은, 우선 그 도쿄역 뒤에 야스에라고 저희로 지금 교보문고 같은 초대형 책 매장이 있습니다. 거길 가보면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제일, 그러니까 그 서가의 규모로 딱 보면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제일 관심을 갖는 나라가 세 군데예요. 책의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한 코너가 있어요. 아시아의 경우, 유럽의 경우도 있고 그런데, 1번이 중국입니다. 2번이 인도, 3번이 북한. 북한 코너 맨 밑에 한국 코너가 있어요. 한국에 관련된 자료는 거의 없어요. 왜? 그만큼 일본은 아시아를, 자기들과 아시아라는 거대한 장기판을 두고 있을 때 맞상대가 될 만한 나라는 거대한 인구와 면역을 가진 중국, 일본, 인도 정도고, 북한은 저건 참 골 때리는 체제이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한국 코너는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지금은 뭐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쟤들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대충 성격이나 하는 짓을 어떻게 할지 예측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에 뭘로 나타났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인도와 일본이 연결하는 거대한 중국 포위망이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사령부가 아시아 인도 사령부로 변했잖아요. 일본인들은, 제가 개요대학 갔을 때가 IMF 때니까 벌써 20년 전이에요. 근데 그 구상이, 걔네가 뭐 20년 전부터 그런 구상을 했겠습니까만은, 벌써 걔네들은 인도와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시아 전체에서는 우리와 겨룰 만한 잠재 능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못 살지만 저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를 해둬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아시아 인도를 잇는 연결선상에서 한국은 지금 쏙 빠져 있어요. 뭐 몇십 년 동안 잘못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불과 2년 1개월 만에요. 25개월 만에. 나라 전체가 아주 바보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을 이런 그 무능한 뭐 이런 걸로 진짜 뭐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청와대에 계시든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더 이상 뭐 안 바랄 테니까 그냥 조용히만 계셔 주십시오. 아니면 그냥 저기 이왕 하던 거 저기 해외여행을 계속 다니시고, 차라리 제발 말을 하지 마세요. 하면 할수록 나라의 국격이 낮아지고 쪽팔리고, 오죽하면 북한의 국장이 이런 식으로 냉대를 합니까? 아주 아랫사람 취급도 이거는 나라의 기본이 안 된 거죠. 제발 부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조용히만 계셔 주세요. 더 이상 대한민국 쪽팔리게 하지 마시고. 일본의 그 야스에 서점에서 앞으로 나오면 도쿄역이고, 도쿄역에서 큰 길로 나오면 황궁이죠. 그 황궁을 마주보면서 따라가면 이제 그 좀 걸어가면 그 유명한 서점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청계천 서점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큰 서점가예요. 새 책을 파는 데도 있고 옛날 책을 파는 데도 있고 있는데, 거기를 가면 진짜 많은 자료들을 싼 값에 볼 수 있어요. 우리처럼 그냥 달랑 널어놓고 뭐 한 권에 1,000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본인들은 책을 아껴갖고 보면 거기도 중국, 일본, 북한에 관련 책들이 많지 한국에 관련된 책들은 없어요. 정말. 제가 그때
진짜 책을 많이 모았습니다. 제가 먹을 거 안 먹고 그 개이오대학 구내식당 가면 우동 한 그릇에 150원인데 거기다 미니 카레라고 요만큼 주면은 250원이면 딱 배 채울 텐데 그 돈 아까워서 50원짜리 저 우동 하나 사 먹고 남은 돈 모아서 책 진짜 많이 샀습니다. 한 3,000권 정도 샀어요. 3,000권 정도. 한국 가서 봐야지. 별별 책이 다 있더라고요. 2차 대전 당시에 무슨 미국, 일본 항공모함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잘못 짜갖고 망했는가, 뭐 또 별별 책들이 많아서 너무 흥미롭게 읽고, 정말 저거 꼭 한국 가져가서 내가 저 여기서 얻은 지식을 활용해야지 해갖고 한국이 20, 30분 됐다 맡겨놨더니 집이 안 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스키시마, 그 월도, 달월자에다가 섬 놓다 쓰는 거기에 이제 그 이사 창고가 있는데 저희 집 있는 데만 불이 났더라고요. 특이하게. 높은 데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거는 한국 업체끼리 무슨 앙신관계가 해서 어떤 놈이 거기다 불을 지른 거죠. 그래갖고 가전제품 뭐 그건 벼락도 뭐 맞추기 없어서 그나마 하나 가져갖고 이불하고 무슨 그릇, 그 다음에 책인데 딴 거 없어진 거보다 그 책을 비닐에 해놨는데 뭐 그 수압 높은 호수로 하니까 책이 다 젖어버려갖고 못 쓰는데 3,000몇 권의 책이 따라하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하더라고요. 겨우 한 10권인가 20권 살아남았어요. 물도 안 튀우라고. 야, 진짜 저는 그렇게 책에 대해서 순환을 많이 겪는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들께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박쥐 외교를 하다가 마침내 4강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북한의 일개 국장이라는 자가 운전자론을 아예 해임시켜 파면시켜버린 역대 우리나라 외교가 이런 식으로 추락한 적은 없을 것 같은데도 천연덕스럽게 저렇게 얼굴들 들고 다니니 온 국민이 화병이 나는 게 당연하죠. 저 치료해주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 국민이 화병이 날 거라고. 그러니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더 이상은 이제 2년 몇 개월 나오셨는데 제발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디 무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요일부터 열받는 뉴스를 전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 문갑식의 진짜 뉴스는 진짜 TV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35,000 구독자 35,000을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아직 저희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이렇게 많이 퍼다르게 해주시고 이번 주에 일부 악의적인 세력들의 공격을 받아서 뭐 광고가 1시간짜리가 막 2개씩 3개씩 붙는 거 하면 박기석 기자와 함께 진행한 세월호 천막과 우리 공화당인가 거기에 관련된 기사는 노란 딱지가 지금까지 유지돼서 뭐 1원의 수입도 안 나는 구조로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가끔 하루 정도 지나면 풀린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 좌파 세력들은 이렇게 악질적으로 우파의 입들을 막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거죠. 괴롭혀서 네가 지쳐 떨어져 나갈 때까지 우린 매크로 돌리면 되니까 개고생하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만은 전혀 이해 구원하지 않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월가조선 구독과 유무영의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